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오늘은 9번은 창자가 뒤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사마천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궁령을 받고 살아남아 사기를 남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친구인 이만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로부터 고난 속에 뛰어난 일을 이루어낸 인물이 후세에 칭송되고 있다. 주나라의 문왕은 감옥에 갇혀서 주역을 연구해 글로 남겼으며 공자는 고뇌를 치르고 나서 춘추를 썼다. 좌구경은 두 눈이 먼 뒤에 국어를 지었다. 손비는 두 다리를 잘라내는 형별을 바꿔서 그 유명한 병법을 완성시켰다. 여부리는 촉에서 유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시춘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한비자는 진나라에 갇혔기에 세난 고분의 글을 썼다. 시경에 실린 시 300도 대부분은 성령께서 분별해서 지으신 것이다 라고 기술했습니다.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 중국의 한나라의 때에 섬서성의 용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사마담은 한무제를 섬기는 태사령으로 천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마천은 20세부터 중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유적지를 관찰하고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사마천이 35세였을 때 아버지가 태사령인데도 한나라 왕실의 천재인 봉선례 행사에 초대받지 못하자 상심에 중병을 얻고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천하의 역사를 기록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3년 후 부친을 이어서 태사령이 된 사마천은 왕실과 조정의 수많은 사료를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사마천이 태사공서를 집필하던 도중에 흉노적에 포위당해 항복한 이능 장군을 변호하다가 한무제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무제는 옥에 갇혀있는 사마천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을 면하는 길은 50만 전을 내든가 공령을 당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태사공서를 쓰기 위해 공령을 받고 고자가 됐습니다. 사마천은 자신의 치욕스러운 선택에 대해 내가 죽는 것은 9마리 소 중에 털 하나 뽑는 것에 불과하다는 구일모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억울한 운명으로 공령을 받은 그는 하루에도 창자가 9번을 뒤틀리는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마천은 옥중에서도 저수를 계속했으며 기원전 95년에 황제의 곁에서 문서를 다루는 황관의 최고직인 중서령으로 복귀했습니다. 공령을 당한 치욕과 고통을 참고 사대부들의 멸시를 받으며 사기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사마천은 기원전 86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보며 다시 황제의 미움을 받아 처형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저술한 태사공서도 정부를 비방한 책이라 하여 후한시대를 지나 전한 말기에 와서 알려졌습니다. 그가는 춘추로 대표되는 평년체 역사서술 방식이었으나 새로운 서술 방식인 기전체를 확립했으며 이후 동양 역사서의 기본 방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사서 삼국사기도 이 방식을 따랐다고 합니다. 사기의 규모는 봉기 12권, 연표 10권, 서 8권, 세가 30권, 열전 70권, 모두 130권에 52만 6,500자 이른다고 합니다. 자신은 태사공서라고 불렀으나 후한시대에 와서 사기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사마천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기를 저술했습니다. 그는 14년 동안 사기 집필을 하면서 수많은 과거 인물들이 살고 죽는 이유를 전하면서 그 인물의 원한을 풀어주고 자신도 회원을 했습니다. 불교의 명작 사기는 역사서이고 문학서이며 회원서입니다. 그는 천재적 장문역으로 지난 사료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이 억울한 옥중에서 심기를 다잡고 현세의 사기를 집필한다면 어찌 될까요? 이 사실만은 꼭 기록해 남기고 죽어야겠다면 자신에게 정신적 궁령을 가해서 궁지에 가두고
사마천같이 원통한 역사를 글로 써서 후세에 알려 해원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